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낙관론이 지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연준에서도 뭐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드디어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을 해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또다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작년도에는 실적이 별로였지만 자, 올해 동안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종목들에는 대다수가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중국 쪽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은 1분기가 끝나는 날, 3월이 끝나는 날, 이번 주가 끝나는 날, 네, 하여튼 마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얼마나 잘 지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찝찝한 마음이 들 것인지 아니면 개운하게 1분기를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불안한 것은 좀 있었어요. 네, 상승 출발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 중반쯤 됐을 때 한번 쭉 내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면서 아침 시점에서의 상승을 모두 다 회복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 중반 정도의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되는데 뭐 일시적인 어떤 부담감은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단기적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네,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는 0.43%, 나스닥은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들죠.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3.5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과 비슷했죠. 2년물 국채금리도 4.12 정도. 아직은 역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빅스지수, 시장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그 빅스지수도 지금은 1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19로 시작했다가 은행 위기가 나타났을 때 3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19 정도로 돌아왔다. 자,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 공포 지수라고 해서 보통 지수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저 위쪽 막 70포인트, 9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통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빅스 지수가 25에서 20,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는 시장이 그냥 안정화되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현재 수준, 네, 한 30포인트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빅스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주목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빅스 지수를 많이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낙관론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짐 크레이머죠. 짐 크레이머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이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은행권 위기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상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주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언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져 있죠.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최근의 지표는 네. 아직은 조금 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수잔이 한 이야기고요. 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행 위험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또 아꼈어요. 네. 토마스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아니면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은행에 대한 위험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뭔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장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또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국면만 받아들이다가 장이 올라가면 그것 역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낙관론으로 접어들어야지만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약간의 평온함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변동성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에서 가장 좋은 쪽에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한쪽은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기업 실적 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급격히 떨어뜨려야 될 것이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상승률은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1,000원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00원짜리 사과가 2,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첫 번째는 100% 상승이지만 두 번째는 50% 상승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사과가 2,0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는 2,000원에서 3,000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0원이 올라도 5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에 대한 영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가 최악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조금 낮아졌네요. 50.9%로 낮아졌고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9.1.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합니다만 계속 하루하루가 다를수록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어서 이게 동결 가능성이 어제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는데 이번에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증시도 좋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자,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약간 변수는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밀어 올려준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라면 지수가 빠지지 않고 상승 마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쳤나? 미 훈풍의 반도체주들이 두근두근 하고 있다.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500원 오른 63,200원에 거래되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네, 5만원대, 5만 전자 다시 갔다.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하는 순간에 63,000원 가버렸죠. 하이닉스 역시 88,800원. 이게 장중에는 9만원 돌파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반도체 업황의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품주, 장비주 이런 쪽도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중소형 기업들 같은 건 더 많이 올랐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19.4%,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알파홀딩스는 20% 상승 마감, 그 다음에 SFA 반도체, 네페스, 심텍, 한솔케미칼 등도 전부 다 8%대 이상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네, 그 전날 29일 날은 많이 올랐죠. 7% 정도 상승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어요. 보합입니다. 0.7이었던가요? 하여튼 뭐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날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로 보합을 마감시켰다라는 것은 이 강세를 그냥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전반에 걸친 그런 기대치들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됐어. 주가 올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어닝 쇼크가 크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14억 달러어치의 재고를 상각했고 공급 과잉이 사라졌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조만간 상승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분기를 통과하면서 2분기가 바닥을 찍게 될 것이다. 지금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나빠졌어요. 그걸 가지고서 야, 실적 나쁘지? 거 봐라. 나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망해야 돼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자, 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빴지만 앞으로 좋아진대. 그럼 지금이 바닥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시각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제일 관건은 뭐냐? 뭐니 해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위의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자,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라 나왔느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24년도부터 엄청난 호황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잠깐 흘러나왔었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예상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에 한 1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영업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적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감산 안 한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어요.
자, 지금 감산을 다른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단 말이에요.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다 감산을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 감산 안 하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감산을 들어가게 된다면 재고가 빠르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업황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게 되고 감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른 기업들이 다 감산을 해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는 많아.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필요한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업황이 호전이 돼서 수요가 막 늘어나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감산 말고 이제 증산을 막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쓰던 게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거를 계속 쓰겠죠. 이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진 상태가 됐다라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삼성 측의 주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산을 하든 안 하든 뭐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업황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1등의 위치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 자, 그 부분들이 업황의 호전으로 만나게 된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증산이라든지 또는 설비 투자 등등의 얘기 나올 때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에게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주목을 해주게 될 것인지 얼마나 흐름을 만들어주게 될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반도체주들에게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훈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만들어진다. 자,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지? 삼성이 올라갔잖아. 이런 식으로 등호가 설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 명분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희망은 있다. 네, 올해 실적 개선 기대주는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 실적 개선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소비주고요. 리오프닝, 네,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다이스, 네, 월급 종목이었죠. 이 파라다이스가 영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 종목군들은 실적이 많이 좋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강원랜드나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워낙에 이제 리포트에서 나쁘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막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12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0%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근데 파라다이스는 올해 1232억 원의 영업이익입니다만은 강원랜드는 이미 작년에 2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면서 흑자 전환이 됐죠. 올해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GKN, 이것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흑자 전환할 것이다. 자, 외국인 카지노도 흑자 전환하는데 강원랜드가 흑자 전환 안 한다? 말이 안 되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근데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런 기업들이 모두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행 가기 막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좋아지는 것은 언제 발표가 돼요? 2분기 실적에. 2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예요? 7월 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여행을 많이 간 사람들은 자, 1분기 실적에 잡히겠죠. 그 1분기 실적은 언제? 4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실적 좋아질 거야 라고 해도 주가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뭐가 있어요? 여행 가잖아요. 이제 여름 휴가 이런 거 떠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도 생겨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펄어비스, 게임주인데, 지금 올해 746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2위, 2등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임즈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파노 개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위메이드가 그 했었던 그런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요즘에 뭐 완전 날라갔잖아요. 저기 뭐야 그 메타에서도 메타를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한다고 해가지고 막 메타 이름도 메타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투자 축소한다고 그러고 메타버스에서 발 빼는 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 게임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뭐 컴투스, 그 다음에 넷마블, 위메이드까지도 흑자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게임주들 대다수가 올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전망되고 있는데, 자, 게임주들을 매매를 해볼 만한 위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미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게임주들이 정말로 훈풍을 타게 된다면은 아마 2분기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같은 걸 앞두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쯤 되면은 이제 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판호 개방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이 조선주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선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난 그 이후에 실제로 막 활황세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것보다 먼저 그 선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자,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좋지 않겠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업체인 동성화인텍 요즘에 움직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은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그러니까 수백 프로 정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워낙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HSD 엔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등등 이런 조선 기업들도 일제히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조선업종의 주가가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주잔고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건 수주는요 아시죠? 뭐 일단은 배를 인도해서 돈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야 배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와 수주했다. 우리 배 만든다. 이제 언젠간 여기 배 다 만들면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전하게 인도가 돼서 안전하게 내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한다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만약에 올해 흑자 개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실적의 개선 분위기는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주 이런 쪽은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조선업, 이 조선중공업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 길게 호흡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뭐 너무 서둘러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업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거 괜찮으신 분들은 조선원주들 그냥 갖고 가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기다리다가 속이 타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이 졸갑증 때문에 기절해버릴 것 같아, 이런 분들은요 조선주 천천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슬슬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봤었던 그런 업종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잘 버텨왔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낙관론 속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좋은 소식이죠. 뭐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자, 반도체 종목군들이 드디어 바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닥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것이 최악이다, 더 이상 나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1등,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반도체 종목이 돌아서게 된다면 얘네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아래쪽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당연히 따라 올라갈 거고 시장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실적 개선이 되는 기대 종목군들, 물론 반도체 쪽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부분을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한 소비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CGV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번에 다 그 실적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비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바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팔아먹지 마시고 저쪽이 좋아 보인다 해서 가봤자 그쪽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잘 지켜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책 아주 짧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한마디예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중요하죠.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뭔가 변동성이 시작될 때, 뭔가 변곡점이죠. 변곡점. 변화가 시작될 때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읽어내지 않으면 뭐가 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거,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거, 눈이 녹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주말장이니까 너무 서둘러서 움직이지 마시고 변동성과 항상 수급의 방향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